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삼성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2018년도에 포스팅했던 삼성지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될까, 네이버 포스터에 제가 포스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호매실 예타 통과를 지난주 16일, 15일 이때쯤에 지금 통과를 했는데 15일에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삼성의 예타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 스마일 주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 포스팅을 했었을 때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정신 먹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지금 삼성역에서 출발한 S 뭐 1, 2, 3, 4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뭐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8, 9번까지 지금 서울역까지는 뭐 S 9번 노선 이름은 뭐 말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용산역까지 연장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도 신설 구간이 있었고 공영 구간이 있었고 신설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TX-A는 따로 지금 또 따로 신설해서 나갈 수 있는 구간을 했는데, 제가 이때 신분당선을 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안 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분당선을 많이 탔습니다. 이때 당시에 18년도에도 많이 타고 3호선에서 양재역 갈아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단은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용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무조건 서북부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제 막연하게 삼성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신분당선에 들어오면 뭐 지하철 노선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뭐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 삼성벨트 쪽에는 상당히 큰 메리트다. 상당히 큰 메리트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때 갖고 있었고요. 참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라고 이제 이때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고 이제 네이버 포스트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때 2018년도 4월에 제가 했었던 포스팅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 2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1년 6개월 이상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추진될까 안 될까, 뭐 부동산 카페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 뭐 4월이 될지 뭐 늦어져가지고 10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무조건 예타가 통과가 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도 제가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추진될까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추진됩니다.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GTX A 라인 선로를 공유하면서 이제 뭐 컨소시엄도 선정도 있었고 신한은행 컨소시엄 선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원래 예타 값이 지금 뭐 좀 미흡해서 다시 예타를 다시 뭐 수정한다고 해서 지금 예타 결과를 4월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삼성벨트에 있는 분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서북부,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에서 더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더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3기 신도시 창릉 때문에도 이제 그런 예타값이라든지 그리고 강남, 강북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호매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호매실은 거의 한 14년, 2013년도에 13년도, 15년도에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 거의 한 16년, 14년에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예비 타당성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그런 호매실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오늘 포스팅을 했던 내용인데, 오늘 대한이라는 이런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24절기 중에 대한날 부동산 뉴스 링크를 걸면서 제가
마지막에 호매실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호매실동에 있는 이제 분위기는 지금 보면 차 없이는 서울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서울 중심지에서 지하철로 1시간 10분 또 버스로 30분을 더 타야 된다. 그리고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정말 2023년까지는 힘들을 얻어 버텨보려고 한다. 학군과 상권, 새 아파트 등 인근 인프라는 완벽한데 교통 하나 때문에 외딴섬으로 불렸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예타 통과로 호매실의 유일한 단점이 해결된 셈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경기도 남부, 수도권의 남부, 경기 남부에 있는 부동산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용인이라든지 수지라든지 판교, 광교 직접 제가 임장도 갔었고요.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수원역 주변으로도 제가 임장을 직접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삼성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호매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호매실도 14년 거의 한 17년, 20년 정도 기다려서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 분위기는 정말 광교까지의 이제 광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교통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녔지만 이제 호매실이라든지 신분당선 이쪽 그 광교에서 멈춰서 끊어져 있던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옆에 있는 호매실 지구뿐만 아니라 화서역 쪽까지도 상당히 큰 좋은 그런 지금 좋은 그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은 호매실이 수원 영통만큼 오를까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매실 아파트 값이 앞으로 이제 영통구까지 이제 같이 상승세에 탈 것이라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호가가 거의 뭐 1억에서 2억 뭐 3억까지도 지금 호가가 지금 올라가 있다. 물론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호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예비 타당성 하나만 통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되면서 신분당선의 파급의 효과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급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이 예타 통과 관련해 가지고 호매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말 여기가 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지금 이 예타 발표 그래서 지금 이 예타 발표되기 전에 12월 달이나 1월 15일 전에 여기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호매실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다가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에 있는 국회의원 특히 호매실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서 저는 1월 15일이라는 이때 발표가 총선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때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재선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오늘 드린 이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포스팅을 했던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욱 뜨겁고 좋다. 삼성벨트 부동산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문의하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뭐 19단지를 매수해야 되냐, 20단지를 매수해야 되냐, 아니면 뭐 15단지를 매수해야 되냐, 17단지를 매수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뭐 지금의 호가든 실거래가든 지금 많이 상승되어 있고 작년 초보다는 또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또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또 실제적으로 이 계절적인 요인을 무시 못 하거든요.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저는 삼성벨트 쪽도 아무래도 호가도 더 올라갈 거고요.
실제 이제 전세를 거주하신 분들이 또 매수를 직접 할 그런 수요도 지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삼성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강남에 이제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대출도 조이고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 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조정지역 대상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고양시 삼성지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야기가 하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GTX A 라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삼성역까지 가는 게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에 계시는 분들이 내 집 밑으로 지금 전철 통과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민원을 지금 많이 제기한 상태다 보니까 이거 노선이 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 신분당선은 지난번에 이제 뭐 북한산 쪽으로 너무 틀어져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조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GTX A 라인하고 신분당선하고 같이 공용 구간을 쓰는 부분이 강남 구간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텐데 강남 구간이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연신내 독바이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구간을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호메실도 2023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2027년을 이제 공사 완료 시점을 잡았는데 만약에 올해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도 호메실처럼 2023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공용 구간을 같이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GTX A 라인에 더 탄력 받아서 더 진행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용산도 지금 이제 신사역에서 용산까지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추진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에 지금 지하철 역사가 두 곳에서 지금 또 한 곳으로 좀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경제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하철 역사가 뭐 한 개가 더 늘어나고 한 개가 줄어드는 것보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서북부 연장에 일단 삼송이 예타가 통과돼야지만 그런 시너지가 더욱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분당선 인근 아파트 값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분당선 판교역 개통 당시에는 분양가가 5억대였는데 지금은 18억 5천입니다. 3배 이상 올랐고요. 광교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개통되기 전에는 4억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억 5천 선. 그러니까 여기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신분당선을 타보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오고 무슨 집값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남부라서 그런 거고 여기는 경기 북부고 서북부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당선은 9호선보다 더 파급력이 더 큽니다. 2호선하고도 더 차원이 더 틀린 노선입니다. 경기도 서울을 관통하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일산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신분당선 타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분당선이 몇 킬로 속도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신분당선이 무인으로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특히 삼성벨트에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도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겠지만 민원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꼭 올해 예타가 통과돼서 조속하게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강남 20억, 30억 아파트가 삼성도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생길 거고요. 분명히 같은 집값이라는 그런 뭐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 뭐 어떤 데는 30억이고 20억이고 어떤 데는 5억이고 6억이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집값 갖고 논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삶의 질로 교통체계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또 될 수도 있고 서울 수도권에 그런 집값을 갖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삼성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신분당선의 힘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신분당선 힘이 생각외로 정말 크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 주가 또 설 명절 전주고 해서 또 마음도 들뜨시고 여러 가지 일이고 여러 가지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또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분들이 광고도 좀 넣고 전화번호도 좀 넣고 좀 하시라고 하는데, 뭐 물론 그분들의 그런 조언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편하게 좀 방송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제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벨트에 이런 뭐 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시고, 그리고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 아무튼 오늘 삼성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면 신분당선의 힘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